시설 원예기사 2차 필탑 시설 재배 시 발생하는 주요 병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와 관련해서는 증상, 원인, 대책 등을 서술하라고 나올 수가 있으며 2차 작업형에서 DVD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사진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균병은 한자로 보시면 이슬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슬과 노균병이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균병 자체가 버섯균, 곰팡이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오이, 수박, 참외, 호박 등 박과와 포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입에 보시는 것처럼 황색 다각형의 병반이 생기고 이게 더 커지면, 결합이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입 뒷면 서리빨 모양의 곰팡이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서리빨이 이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 하엽에서 발생해서 아랫잎부터 발생해서 상엽으로 번집니다. 시설 내 이슬방울, 그러니까 시설 내에 겹치는 결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급속히 확산이 되는 병입니다. 발생 환경은 저온 다습, 곰팡이균은 흰가루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또 곰팡이는 병에 따라서 저온 또는 고온에서 발생하니 이 발생 환경이 저온 다습인지 고온 다습인지 고온 저습인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균병은 질소 부족에 의한 작물 생육 불량 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질소 과다로 인해서 도장하거나 또는 식물체가 연약해져서 이러한 문제가 병이 발생을 하는데, 노균병에 있어서는 질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는 이게 저온 다습이니까 당연히 배수 대책을 세워서 배수를 개선해서 다습을 방지를 하고, 또 저온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곰팡이와 관련된 병에 의해서는 이 다습한 이유가 밀식 회피를 해야 됩니다.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양분이라든가 또 수분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밀식을 회피하고, 빠르게 습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통풍 또는 통광을 해줘야만이 이러한 시설 내에 습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습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비를 통해서 질소 부족을 방지를 해줘야 되고, 이 녹균병 자체가 하엽에서 발생해서 상엽으로 번지기 때문에 상엽으로 번짐을 막기 위해서는 병든 잎을 조기 제거를 해서 소각 또는 땅 속에 묻어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 전후에 주기적으로 살균제 같은 약제를 살포하는 것도 노균병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역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은 또 같은 말로 일부 책에서는 돌림병이라고도 합니다. 역병은 파이토프토라입니다. 파이토프토라는 그리스어로 식물을 죽이는 것. 그래서 흔히 역병이 전염병을 우리가 보통 역병이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돌림병이라고도 하니 역병과 돌림병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역병의 균은 파이토프토라로 뜻이 식물을 죽이는 것이란 뜻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병은 과집과 채소, 가지, 토마토, 고추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박과작물이라 하면 오이, 수박, 호박 이러한 것들이 박과작물입니다. 역병은 그 자체가 파이토프토라 자체가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토양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줄기의 지제부, 보시는 것처럼 땅에 묻히는 이 지제부라는 것은 땅에 나와 있는 것과 땅 속에 묻히는 그 사이가 지제부인데, 여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역병이 발생을 하면 식물 전체가 시듭니다. 그래서 고추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들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폭탄 맞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들어 있다, 이러면 이것은 역병으로서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 고추가 나왔다 그러면 탄저병이나 역병을 의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은 수침상으로 부패를 하고, 병반에 여기 지제부에 보시는 것처럼 흰색의 균사가 밀집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역병은 토양이 과습할 때 발생을 하는데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는 무사마귀병도 산성 토양에서 발생을 하는데 역병 또한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역병이 고온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박과이며 저온에서는 토마토, 딸기 같은 게 다습한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니 당연히 배수 개선을 해서 다습을 방지하고 고랑을 내서 높은 일량의 재배를 하는 게 좋고, 이 자체가 역병 자체가 토양 전염병이기 때문에 토양 전염병의 대책은 토양 소독을 한다든가 윤작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토양 전염병을 대책을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 전염병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목 재배를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금 병에 대한 대책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를 무조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하나는 맞출 수가 있다는 것, 무조건적이라는 것. 토양 멀칭을 해서 강우나 관수 시 전염을 차단하고 역병에 강한 대목, 그러니까 접목 재배를 한다는 거죠. 병든 포기는 발견되는 대로 제거를 해야 전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탄저병입니다. 이 사진에서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단에 이러한 윤문형 그리고 움푹 들어간 병이 보입니다. 하단에 발생했을 때는 석회 결핍이 되겠죠. 주요 증상은 딸기, 고추, 포도 같은 주요 과실에서 발생을 하고, 초기에는 감염 부위에 숫짐상, 물방울 모양으로 작은 반점이 생겼다가 이게 진전되면 병반이 원형 내지는 오목하게 되고 둥근 견무늬 증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황갈색 포자태, 그러니까 곰팡이 균이 거기에 포자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발생은 탄저병은 고추는 고온, 그래서 탄저병이 고온이다 그러면 고추를 생각하시면 되고, 조온은 박과채소인데, 박은 예전에 우리가 전래동화를 보면 박이 주로 초가지붕 위에 있고 밤에 보름달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박과는 탄저병이 있다 그러면 조온에서 발생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곰팡이병이나 이러한 탄저병 같은 경우가 주로 밀식에 의한 게 많이 발생하고, 질소가 과다해서 초세가 약해질 때 발생을 하고, 통풍이나 배수가 불량할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항성 품종을 재배를 한다. 모든 질병의 대책이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밀식을 회피하고,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과습을 방지하고 조건을 유지해 준다. 그리고 질소가 가다했을 때 발생하니까 질소 가다를 회피하고, 병든 주위는 조기에 제거를 한다. 병든 부위를 조기에 제거한다는 것은 이것도 두 번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성 품종, 두 번째 병든 부위 조기 제거. 그 이유는 병든 부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전염을 다른 쪽으로, 다른 정상적인 개체로 전염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과실 같은 경우는 과실을 조기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과실로 양분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는 발병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3, 4회 적용약제를 살포해 준다. 대책 부분에서도 생각이 안 나면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곰팡이병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이게 토마토인데, 이 곰팡이병을 보시면 토마토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초기에 잎 표면에 흰색 또는 담회색의 병반이 생성이 되고, 진전이 되면 황갈색으로 변색 확대, 보시는 것처럼 황갈색으로 변색이 확대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을음병 같이 부분적으로 병반이 커진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암회색 또는 안갈색의 미세한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 그을음병처럼, 감로에 의한 그을음병처럼 넓게 병반이 형성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곰팡이병은 저온, 다습, 그리고 밀식하고 질소가 과다해서 초세가 약할 때, 통풍이 잘 안 되고 배수가 불량할 때, 그러면 대책으로는 당연히 밀식하고 질식 과다를 회피하는 게 맞고, 과습 방지하고, 그러니까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이 곰팡이에 관련된 병이 많기 때문에 밀식 회피, 과습 방지, 이게 대표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후에 병든 잎을 모아서 소각한다는 건데, 병든 개체나 병든 부위는 조기에 제거를 해서 전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책에도 이러한 내용을 써주는 것도 좋은 답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체적으로 밀가루를 뿌린 듯한, 본 사진의 기준은 오이입니다. 토마토, 딸기, 오이의 잎, 줄기, 과실, 꽃 모든 부위에 나타나는데, 잎, 줄기의 과실이 흰 가루로 덮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퍼지면 잎 전면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흰가루병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저온 저습. 저온 저습은 다른 말로, 저습이라는 것은 건조,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곰팡이에 관련된 병은 다습이 많은데, 흰가루병은 저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건조한 때 발생을 하니 주로 봄,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자체도 밀식 그리고 질소 과다로 발생을 합니다. 대책은 밀식 질소 과다니까 밀식 및 질소 과다를 회피하고 균형적인 시비를 하고, 저온이니까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해 주고, 건조니까 습도를 좀 높게 해 줘야 되니까 적절한 온습도 유지하고, 병든 부위는 조기 제거를 한다.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고추 거의 모든 작물에 발생을 하는데, 작물체 부위가 이렇게 갈색 병반이 생기고 잿빛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게 되면 과실은 물러지고 썩게 됩니다. 잿빛 곰팡이도 저온 다습하고 질소 과다, 식물체가 도장해서 초세가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곰팡이병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곰팡이는 상처에도 기공에도 직접적으로 침입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표피를 뚫고 가는데, 질소 과다로 인해서 식물체가 약해지거나 또 식물체가 도장을 해서 세포벽이 약해졌을 때 직접적인 침입이 더 쉽기 때문에, 질소 과다는 곰팡이하고는 정말 극과 극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는 멀칭, 가온, 환기를 해서 다습한 환경을 방지해 주고, 밀식, 질소 과다를 회피하고 병든 부위는 조기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균핵병입니다. 균핵병, 이 기준은 가지인데, 균핵병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균사, 하얀색 균사가 가지 사이에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병반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이, 수박, 고추, 가지 등에 발생을 하고, 수침상에 병든 부위가 솜털 같은 흰색 균사가 생기고, 이게 진전하게 되면 흰색 균사들이 뭉쳐서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직동 모양의 단단하고 검은 덩어리의 균핵이 형성하게 됩니다. 균핵병도 저온 다습이고 질소 과다할 때 초세가 약화됐을 때 발병을 하고, 균핵병 자체도 토양 전염병이기 때문에 토양 전염병의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토양을 소독하고 윤작을 하거나 또는 접목 재배하는 것도 균핵병 예방에 좋은 방법이고, 멀칭, 가온, 환기로 다습을 방지하고, 균형 시비, 건전 생육을 도모한다는 것은 균형 시비를 해서 질소 과다와 같이
초세가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풋마른병입니다. 풋마른병은 다른 말로 청고병인데, 청고병은 푸를 청자에 마를 고, 즉 푸른 상태에서 그대로 급속하게 시들어 버립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해서 이게 황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푸른 상태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시드는 게 청고병, 풋마른병이고, 풋마른병은 세균, 대부분의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병이 곰팡이병이 제일 많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풋마른병 같이 이러한 같은 경우는 세균병이고 때로는 바이러스병도 있다는 것. 풋마른병은 라스토니아로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요 증상은 토마토, 고추, 가지 등에서 발생하고, 주로 가지과 작물에서 발생을 하지만 다른 작물에서 마늘 같은 경우에서도 풋마른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뿌리에서 발생해서, 이게 토양전염병 뿌리에서 세균에 의한 뿌리에서 발생해서 널리 퍼지면서 급격히 시들어서 풋마름 상태, 청고 상태, 푸른 상태로 그대로 고사를 합니다. 물관은 갈변을 하고 갈변된 물관에서 우유색 세균 점액이 유출되는데, 이 사진과 같이 풋마름병이 걸린 줄기를 잘라서 물에다 담가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우유색의 세균 점액이 유출돼서 풋마른병을 판단하는데 쉽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발생은 고온 다습 그리고 연작 토양,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풋마른병 같은 경우는 이게 토양에서 발생하는, 토양에서 의한 전염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토양 전염성 병이기 때문에 연작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선충 피해가 있을 때, 뿌리 중에 선충 피해가 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해서 발생을 합니다. 토양 전염병이기 때문에 토양 소독을 하거나 윤작을 하고 접목 재배, 다습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를 개선하고, 배수를 개선해서 수분 관리, 그러니까 적습을 해주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또 지온 상승을 방지를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풋마른병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시든병인데, 시든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든병은 위조병입니다. 이게 시들죠. 시들어서 되는 건데, 청고병인 풋마른병도 시들고 위조병도 시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냐? 풋마른병은 이게 세균에 의한 거고, 시드는 병은 푸사리움이어 가지고 이게 곰팡이균입니다.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데, 풋마른병은 빨리 진행돼서 푸른 상태에서 그대로 시드는 거고, 뿌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뿌리에서 의해서 잎 전체적으로 시드는 거고, 위조병은 하단부의 잎부터 황화 현상, 노랗게 변하면서 시듭니다. 오이, 수박, 참외, 토마토, 고추, 본 사진은 토마토인데, 청고병과 달리 잎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노랗게 시들면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시듭니다. 그리고 뿌리, 줄기, 물관부가 갈변하고 줄기는 세로로 쪼개지면서 식물체가 시드는데, 얘는 줄기를 잘라 가지고 물에 담가놔도 점액질, 우윳빛의 점액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생은 고온 건습, 시드니까, 위조병이니까 높은 온도에 습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러한 심한 산성 토양에서 발생을 합니다. 산성 토양에서 발생한 것만 좀 묶어보면, 위조병인 시드름병도 산성 토양이고, 사마귀병도 산성 토양, 그리고 역병도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드름병도 이게 토양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연작 토양한 경우에 많이, 그러니까 연작 토양은 동일 포장지에서, 그러니까 동일 위치에서 동일 작물을 연이어서 재배를 한다는 그러한 연작 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질소가 과다할 때 이러한 위조병이 발생을 합니다. 토양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양 소독 및 윤작을 하고 접목 재배하는 것까지 토양 전염병이고, 다습하기 때문에 배수 개선을 하고, 산성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해줄 게 석회를 시용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산성보다는 높게 유지를, 산성 토양에서 약간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게 석회를 시용하는 겁니다.
세균성 전문이병입니다. 세균성 전문이병은 산토모나스라고 보통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잔토모나스, 산토모나스 이렇게 병명을 균을 이렇게 있습니다. 세균에 의한, 그러니까 세균 자체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세균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오이, 수박, 참외, 토마토, 고추에서 나오는데 본 사진은 토마토 잎 사진이 되겠습니다. 입에 수침상, 물방울 모양의 이렇게 작은 반점이 생기고 황갈색 병반을 형성하고 이 안에는 하얀색,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얀색 그 회백색의 병반 안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세균성 전문의의 특징은 이 테두리가 선명하고 이 주위로 노랗게 전체적으로 후광이 보이는 게 세균성 전문이병의 특징입니다. 발생은 고온 다습, 질소비료 과용, 주야간 온도교차가 심한 경우, 그러니까 환경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발생 환경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환경 스트레스는 뭐 일조 부족이라든가 건조하거나 과습,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다습하니까 다습을 방지해서 멀칭, 가온, 환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이 있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기도 습도를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균성 전문이병도 다른 정상적인 식물체에 전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반은 조기 제거하고 수분 관리해서 배수 개선하고 유기물 균형 시비를 한다. 무사마귀병입니다. 이건 무사마귀병은 이게 특이하게 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십자화과 작물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주 특이성인데 십자화과 같은 경우는 무, 배추, 양배추, 고추냉이 이런 게 십자화과 작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뿌리에 크고 작은 혹들이 형성이 되는데 병든 뿌리는 나중에 갈색으로 진하고 악취를 내면서 이게 시들었다, 회복됐다 증상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고사하게 됩니다. 이 무사마귀병 자체도 이게 산성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과습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니 그럼 이 대책으로 당연히 과습하니까 이 부분 자체를 배수 개선을 해서 과습을 방지하고 산성토양이니까 석회시배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책에 산도 조절해서 석계 시형을 하고 배수 개선해서 수분 관리하고 윤작을 하거나 이러한 기주 특이성이니까 다른 작물로 대처를 해서 재배를 하거나 저항성 품종 재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검은별 무늬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별 무늬병은 오이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린 과실이나 잎에서 발생을 하는데 바깥채소, 그러니까 오이, 수박, 참외 이러한 바깥채소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생장점 부분에 연약한 잎이나 덩굴손, 어린 과실에 발생을 합니다. 오이가 나왔는데 구부러지면서 콩알만한 병반이 보이거나 병반에서 진액이 유출되는 이러한 사진이 나왔다. 이러면 오이 검은별 무늬병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온 다습한 경우에 검은별 무늬병이 발생을 하고 일조 부족도 검은별 무늬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다습하니까 다습을 방지하고 그리고 저온 유지를 해주며 저온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발병 전이나 초기에는 바깥작물에 검은별 무늬병 전용 살균제를 살포해서 예방 위주로 방지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병입니다.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고추 전반적인 모든 과실에 그리고 모든 과수에도 바이러스병이 있습니다. 주로 잎이나 줄기 과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자이크병이 발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짓무르거나 괴저하고 잎이 오그라드는 오갈현상, 기형 위축 증상을 나타냅니다. 발생 환경은 종자, 토양, 선충, 해충, 접촉 감염인데 해충을 보면 진딧물이나 오이 총체벌레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이 되고 오이홍화 잎 말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담배 가루에 의해서
이게 전염이 되니 이런 부분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무병종묘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를 해야 되고, 발병균을 만나면 바이러스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하고, 작업도구나 이런 걸 소독을 하고, 토양소독, 윤작, 매개충 잡초 방제.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매개충이 살 수 있는 진딧물이 사거나 이런 것에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잡초를 방지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저온과 고온으로 나왔을 때, 습도, 저습, 그러면 저온, 저습, 그러면 딱 하나, 흰가루병이 됐습니다. 저온, 저습. 고온인데 저습하다, 그러면 시듬병. 대부분 곰팡이와 관련되거나 세균과 관련된 것은 다습합니다. 그러면 저온 다습 같은 경우는 노균병, 균해병, 잇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검은별 무늬병이고, 고온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역병, 풋마른병, 세균성 전문이병. 풋마른병과 세균성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거고, 역병은 파이토프토라고 해서 곰팡이와는 약간 다른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역병, 풋마른병, 세균성 전문이병은 고온 다습이고, 탄저병은 고온 다습에도 나타나고 저온 다습에서도 나타나는데, 탄저병이 그래서 고온이라고 해서 탄저병 중에 고온 다습은 고추고, 저온 다습은 밤에 뜨는 보름달의 박하고 생각을 해서 박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 재배 시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과 함께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과가 더 높아질 거고, 작업형 DVD에도 공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